반갑습니다. 지금 매일 달리기 한 지가 1800일이 넘어가고 있고 만 4년 넘게 하루 10km 정도를 매일 꾸준히 달리고 있고요. 이런 달리기의 어떤 즐거움과 힘 이런 것들을 유튜브 채널 마라닉 TV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해피러너 올레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PD가 됐는데, PD가 되고 나서 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좋은 PD의 역량과 제가 가진 역량과의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던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고, 넷플릭스 등 그 뉴미디어 콘텐츠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사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본의 아니게 자리를 나가야 되는 동료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 둘이 있을 때였는데, 매일매일 하루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또 술, 담배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하는 생활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총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응급실을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급실에서 나올 때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몸도 막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가 옆에서 계속 달려봐라, 달리기 너무 좋다, 한번 해봐라 라고 1년 동안 저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밌는 운동 많은데 차라리 내가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지 달리기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응급실에서 나오던 그날 수영도 해봤고 자전거도 타봤는데 길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저렇게 꾸준히 오래 하네, 저 친구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바로 이제 다음날 제가 다 달아가는 운동화 하나 꺼내서 신고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좌절을 했죠. 내가 왜 달리기가 싫었는지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에서 피맛이 나오고 10분도 못 달리고 제가 거의 이제 주저앉듯이 좌절을 하고, 아니 내가 이러려고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 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샤워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약간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도전을 했다라는 생각. 거기에다가 그래,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아니고 학교 체력장에서 내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가 빨리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달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날 나가서, 정말 요즘 슬로우 조깅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옆에서 누가 걸으면 걷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아주 천천히 달려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30분이 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천히 달리면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고, 매일매일 달리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달리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조금씩 성장했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채로 살아가다가 하루하루 내가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달리기가 너무 고마웠고 재밌었고, 재밌다 보니까 또 하고 싶게 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까 또 더 재밌어지고 해서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10km를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했고요. 3달 정도 됐을 때 하프 마라톤을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이 또 지난 후에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를 해요. 사실 풀코스 마라톤을 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35km 지점쯤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에 만약에 뼈 마디마디 사이에 어떤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볼트들이 다 풀려버린 느낌. 그래서 누가 툭 치면 다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상태로 남은 7km를 너무 힘들게 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운동장을 400m 트랙을 딱 한 바퀴 돌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목에 이 완주 메달을 딱 거는 순간 저에게 없던 힘 하나가 딱 장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퇴사 준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즐겁게 또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분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일을 하면서 지금 저는 진짜 PD가 된 느낌이에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달리기라는 좋은 도구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있는 진짜 PD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몸무게 마지막으로 잰 게 73kg였는데요. 그 뒤로 1년 이상 제가 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게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몇 킬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략 80kg 가깝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지금은 제가 65에서 66 정도 나가니까 대략 10kg 이상,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kg면 저한테 아이 하나가 빠져나간 느낌, 그 정도 체중 감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정도로 빠졌더라고요.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저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달리셔라, 그리고 달리다 힘들면 걸어도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위안하면서 시작하실 수 있는 용기를 드렸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을 정확히 수치화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려서 올렸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주차에는 5분 동안 안 쉬고 달리기를 목표로 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는 1분 정도 달리고 힘들면 4분 동안 걷는 거예요. 어쨌든 5분 정도를 내가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분을 달리고 4분을 걷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무조건 하루 쉬셔라. 굉장히 위안이 되죠. 매일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심 3일로 끝나는 이유가 3일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루 쉬고 그 다음날은 아마도 첫날보다 2배 정도는 더 달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분을 달리게 되시면 3분을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다 보면 첫 주에 5분 달리기가 거의 누구나 완성이 되는 것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 2주차가 되면 그거를 10분 동안 내가 안 쉬고 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5분 달리셨으니까 5분 걸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분 달리고 4분 걸으시고, 7분 달리시고 3분 걸으시고, 이런 식으로 달리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2주차에는 10분 달리기를 완성, 3주차에는 15분을 쉬지 않고 달리신 다음에 또 중간에 한 5분 정도 걸으시고 다시 15분, 이렇게 해서 총 30분 운동이 핵심인데, 마지막 4주차 마지막 날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누구나, 아무리 과체중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무리가 가지 않게 누구나 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셔도 좋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살짝 느껴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띠가 한 칸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변했네, 살이 살짝 빠졌네, 뱃살이 좀 들어갔네 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한 달간 하시면, 물론 이제 식사량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지만, 보통 한 적게는 3kg, 많게는 10kg까지인데 평균적으로 한 5kg 정도는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러너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한 2달 쉬면 몸이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다시 한 일주일 정도 달리면 몸의 어떤 상태, 어떤 준비 상태가 확 바뀌는 걸 느껴요. 다시 훈련 모드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우리 몸은 어떤 급격한 어떤 환경 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빠르게 한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달리시는 분들도 평생 달리지 않다가 갑자기 얘가 달리기 시작하네 하면 몸이
그래, 나 달리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긴장 모드로 들어가면서 러너가 되기 위한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과정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있습니다. 달리기만큼은 일주일이면 정말 그렇게 확 변화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주 차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체감되는 변화들이 실제로 느껴지실 거예요. 네. 40kg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근데 그 정도 변화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댓글들 보면. 그런데 또 제가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음식 조절을 함께 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살이 빠지는 경우고, 또 워낙 과체중이니까 그렇게 40kg나 빠질 살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도비만까지 아니라 약간의 과체중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 달리기라는 운동이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큰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처럼만 드시면, 근데 문제는 나 달리기 지금 1년째 했는데 몸무게 변화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예요. 내가 달렸으니까 좀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보상 심리로 좀 더 드시는 거지, 평소 드시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평소에 먹는 것처럼 먹되 달리기를 한다,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항상 먹방도 하고 막 이래요. 먹고 싶은 거 정말 다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몸무게를 10kg가 빠지고 나서 쭉 체중 유지가 되는 이유가 매일 달리기를 끼워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러너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11년째 공복 러닝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뭘 먹으면 부대 껴서 달리기가 안 돼요. 배가 아프고.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7, 80% 정도는 제 주변에 공복 러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밥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달릴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식사하시고도 잘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게 뭔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0분 운동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덜 달리시는 것들은 습관을 만드는 정도는 괜찮지만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바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런 리핏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30분 이상만 달려도 정말 달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점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되게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또 주위에서 보기에도 30분 조깅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상은 나에게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30분 러닝을 지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효과들을 얻고 계시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30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자체가, 달리는 시간 자체가 굳이 30분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몸에 맞춰가지고 10분만 달리고 나머지 20분은 걸어서 움직이는 시간을 30분을 채워주시면 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30분 달리기가 완성이 되어야 이런 추가적인 이점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몸에 맞춰서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10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무릎이 걱정되시는 분들, 과체중이라 관절들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10분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30분 이상 달리기의 건강상의 이점들을 다 얻으신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10km 이상을 달려보시라 하는 이유는 체력적으로 느껴지는 점프업, 그게 좀 달라져요. 확실히 30분은 건강상의 이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체력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km 를 목표로 하고, 또 대회 같은 것들을 10km 대회 요즘 너무 많거든요. 대회를 딱 등록하는 순간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30분에서 40분, 50분, 60분 이렇게 달리면 점점 체력이 늘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60분, 1시간 달리기가 결국은 거의 10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km 달리기 대회를 한번 나가보셔라. 그리고 또 그 10km 달리기를 하고 나면 아까 제 경우처럼 다음 도전이 또 보이게 되고,
또 다음 도전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전에는 얻지 못했던 어떤 추가적인 내면의 힘, 자신감 이런 것들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체력을 한번 길러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됐다는 건 내가 내 몸 상태에 맞게 속도를 변주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좀 빨리 쫙 달려보기도 하고 조금 힘들면 속도를 늦춰서 그 템포를 맞추면서 내 리듬에 맞게 템포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달리기가 얼마나 우리 달리기를 훨씬 더 재밌게 해주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30분은 뭔가 좀 저의 경우는 좀 짧은 게 1시간 정도 뭔가 달리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루에 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는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혼자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들여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달리기는 오롯이 나의 몸 상태와 내 지금 심장 박동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를 계속 들여다보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명상처럼 오롯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30분은 뭔가 좀 아쉽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저와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면 자신에 대한 행복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누구나 어딘가가 아픕니다. 안 아프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아프세요. 왜냐하면 내 몸에는 어딘가 약한 구석이 있거든요. 평생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계속 걷다가 갑자기 달리니까 어딘가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왼쪽 발목 또 우측 장경인대 이런 데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서 병원을 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달리면 안 된다. 달리기 그거 하지 마라. 무릎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좌절해서 돌아왔는데 저희 그 러닝 클럽에 형님들이 계셔요. 한 그때 당시에 50대, 60대, 70대 이런 형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나는 30년을 지금 넘게 풀코스를 매년 뛰고 있는데 나 지금 안 아프잖아. 근데 내 친구들은 다 휠체어 타고 다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은 왠지 배가 나왔던 것 같고 여기 계신 형님들은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또 10년 정도 젊어 보이세요. 그런 형님들이 눈앞에서 뛰어다니시는 게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때부터 물론 제가 한 6년간 통증과 회복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쉬었습니다. 푹 쉬어서 안 아플 때까지 쉬었다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쉬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달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통증의 어떤 간격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팠다가 지금 제가 11년 차 달리고 있는데 6년 차 이후 지금 5년 동안은 병원 한번 간 적이 없고 아픈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뼈와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는구나. 대신 데미지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예를 들어 1시간을 달린다 그러면 무조건 10분은 제 회복 시간을 따로 빼둬요. 그래서 폼롤러를 한다거나 마사지기로 종아리, 허벅지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고 항상 야들야들한 수준으로 근육들을 유지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해도 어떤 날은 달리다 보면 뭔가 신호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초보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무시하고 달리시는데 저는 굉장히 미세한 통증에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멈추고 그날은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날 차라리 좀 더 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항상 예민하게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달리기를 끝나고 와서는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휴식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휴식을 할 때 우리 근육들이 회복을 하고 더 강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휴식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근육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 중에도 저 50대인데 달리기 해도 되냐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러너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50대가 달리기 전성기다. 달리시는 분들 보면 50대에 제일 좋은 기록을 내세요. 50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30대, 4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왔고 관절 등을 튼튼히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겸하시면서 강도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50대 분들, 60대 분들 심지어 다 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분 중에 54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갱년기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런 책상을 잡지 않으면 일어서기도 힘들었다라고 하세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고 용기를 내서 아주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하셨던 분이 작년에 첫 풀코스를 달려내셨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천천히, 그리고 아프면 좀 쉬었다가 병원 가보시면 좋습니다. 또 거기서 주시는 약 먹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키워가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달리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춘천 마라톤에서 인터뷰하신 어르신이 있으신데 84세로 뛰고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나 30년 동안 뭐 아프지 않고 잘 달려왔어! 라고 하시면서 외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중간 보면 무릎이 진짜로 달리다가 무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 보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렇습니다. 또 너무 강도를 높게 빨리 달리려고 하는 훈련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아프면 적절히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고 또 달려요. 왜냐하면 쉬면 또 뭔가 몸이 망가질 것 같고 근질근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쉬고 성장시키면 꼭 무릎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운동화 요즘 뭐 3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좋은 운동화는 이 오랫동안 달린 러너들 사이에서도 클릭이 늦으면 구매를 못하고 리셀가로 막 10만 원씩 더 붙여서 팔리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좋은 운동화냐 하는 거에는 모두가 퀘스천이 있어요. 다만 지금 트렌디하니까 또 새로 나왔으니까 뭔가 좀 더 빨라지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달려드는 거고, 저는 그런 구매를 지향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초보분들은 지금 러닝화 코너에 가시면 러닝화 섹션이 이제는 다 있어요. 브랜드마다. 거기 가셔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이 신발 좋다던데 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없어요. 혹은 주문을 하면 와서 보면 사이즈가 안 맞거나 발볼이 좁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러닝화 매장에 가셔서, 그거는 사실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어요. 사실 저도 아직도 제 발에 맞는 러닝화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11년 동안 다닌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나한테 딱 맞는 신발을 찾는다기보다는 조금씩 내 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요즘은 상향 평준화가 돼서 다 80점, 90점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믿고 10만 원대 중반, 20만 원 요 사이에 사실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미드풋 논란이라고 해서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착지라는 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발 뒤꿈치로 닿는 거, 그리고 미드풋 가운데로 닿는 거, 그 다음에 포어풋이라고 해서 앞꿈치로 뛰는 거. 사실 포어풋은 저희가 조금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 마라토너 상급자 선수들도, 상위권 선수들도 이 포어풋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꼬린 지점에서는 대부분 다 미드풋이나 리어풋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까지는 몰라도 미드풋이냐 그러면 힐 스트라이크냐,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방식이 있잖아요. 평생 걸어왔던 방식, 그리고 지면 접촉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무리하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한테는 미드풋이 맞고 어떤 분은 발 뒤꿈치가 맞고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신발의 어떤 각도나 굽 높이에 따라서 닿게 되는 지면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미드풋으로 달려야지, 뭐 뒤꿈치부터 닿아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왔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머신으로 달리면 효과가 좀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보면 아무래도 러닝머신은 뭔가 동력이 나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쿠션이 조금 있어서 뭔가 부상 방지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달리다 보면 다양한 지면에 발목의 근육들이 미세하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좀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틀 안에서 보면 어쨌든 30분 이상 달리는 것 자체가 주는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저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고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처음에는 좋은 문화가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러닝 크루 다 같이 에너지 넘치게 서로 기운을 주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어떤 선을 넘어서니까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고, 사실 이렇게 걷는 분들 입장에선 쓱 지나가도, 어두울 때 쓱 지나가도 놀라는데, 막 여러 명이서 갑자기 소리 화이팅 하면서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피해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신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는 사실 많은 크루들이 그걸 자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과도기에 있었다. 우리끼리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었네를 다들 자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뛰다 보면 그런 부분들 적당히 거리 두고 세네 분씩 좀 쪼개서 달리고, 지나갈 때는 항상 양해를 구하면서 지나고 하는 문화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선진화된 러닝 문화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문제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의 대부분,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주셨을 텐데, 사실 달리기의 어떤 즉각적인 효용, 수단으로서의 달리기 측면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의 경우는 이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달리기가 준 체력이 만들어준 어떤 내면의 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풀코스를 뛰고 나서의 그 자신감으로 제가 그 대기업을, 방송 PD라는 직장을 나와서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즐겁게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전환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가 달리기의 진짜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뭔가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집에 있는 운동화 신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서 1분만 달리고, 힘들면 걸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쌓이면 체력이 되고, 체력이 쌓이면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나를 바꿔주는 중요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내서 한번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3남매 키우는 엄마이면서 3남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사랑해서 지금 런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수학, 과학 좋아했으니까 약대 가서 약사가 되었고, 약대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할 때 찾아보다가 친구랑 같이 대한항공 승무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약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셋 나면서 집 앞에서 애들 키우면서 3남매 약국을 운영하게 된 게 19년도고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살도 찌고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이제 19년도부터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고, 달리기에 푹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런약사를 활동하면서 달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약사 면허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막연하게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입사가 돼서 한 3년 정도 비행기 탔습니다. 제일 먼저 좀 예뻐진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5kg에서 6kg 정도 살이 빠졌고, 근육량도 많이 생겼고, 40대 중반에는 이렇게 살만 빠져도 이제 예뻐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모적인 부분이 참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삶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 그 긍정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들 셋 키우면은 힘든 일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아침에 달리고 나면 오늘은 더 즐겁게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채널에도 나오게 됐고, 유튜버로 활동도 하게 됐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변화 중에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살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45살인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지금 저는 5년 저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무릎 통증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아팠던 곳도 점점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강 운동, 달리고 나서 스트레칭 하고 잘 먹는 거, 이렇게 세 박자가 잘 맞아야지 달리기를 잘하게 되고 온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은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 없어지지 않게 계속 보강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걸 쉬면서 다시 보강 운동을 해서 다시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쉬고 다시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 운동, 스트레칭이 늘 중요하고, 아프면 쉬었다가 또 하시면 그동안 달렸던 게 계속 쌓여서 점점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보면 50대, 60대, 70대도 너무 잘 뛰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 춘천 마라톤 때 만났던 73세 어르신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잘 뛰셔서 보니까 40번째 풀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아프신 게 없고 마라톤을 뛰셔도 뛰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게 마라톤을 뛰면은 안 다치고 부상 없이 뛸 수 있고, 꾸준히 운동한 거를 바탕으로 달리기를 하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고,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대회는 보통 5km부터 10km, 하프코스 21km, 풀마라톤 이렇게 대회가 보통 있는데, 5km 정도는 그냥 아이들하고 재밌게 뛸 수 있는 거리, 10km 정도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평소에 달리기를 안 해도 달릴 수 있는 거리이지만, 21km 정도가 되면 이거는 달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만 완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풀코스 42.195km의 반을 달리는 하프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나도 언젠가 풀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프마라톤을 처음에는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재밌게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달리기를 키로수를 정하지 않고 늘 30분만 뛰었어요. 그래서 매일 30분을 뛰어서 어느 날은 5km로 뛰고 어느 날은 걷고 오고,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리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늘 나가서 달렸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달리다가 주말에만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한 1년 후부터는 뛰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주말에 10km도 혼자 뛰어보고 15km도 뛰어보고 20km도 뛰어보고 그렇게 거리를 점차 늘려나갔고, 그때가 한창 코로나였어가지고 대회도 없었고 주변에 뛰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재밌게 뛰다가 22년도 가을에 서울 레이스로 첫 하프 1시간 41분 완주하고, 그 해에 풀마라톤 JTBC 첫 풀코스 3시간 53분 완주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신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발 모양이 좀 특이하게 무지 외반증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은 그 브룩스 러닝화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친한 친구가 무지 외반증이 심해서 브룩스만 신고 있는데, 브룩스도 종류가 많아서 대표적인 모델을 신어보면 무지 외반증이 높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 앞에 발이 넓은 사람들은 와이드를 신는 게 좋고,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뛸 때 보면 약간 뒤뚱뒤뚱 거리게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아치를 잡아주는 신발을 안정화라
종류라 그래서 안정화는 그냥 러닝화의 종류의 한 부분이라 브랜드마다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치가 좀 무너지는 거라 안정화를 신고 싶다고 하면 그런 모델을 신어보는 것도 좋고, 발목 아프신 분들이 아치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서 발목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달리는지 영상을 찍어서 좀 보시고 아치가 무너지는 게 보이시면 안정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이후로 안정화를 계속 신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그 무너지는 부분이 안 보이고 다른 신발을 신어도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발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켤레는 사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5켤레, 6켤레 사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맨발 달리기 하고 싶어서 비보 베어풋이라고 아예 없는 신발을 하나 샀었어요. 맨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힐풋이 아니라 앞에로 착지하면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근육이 성장할 수 있어서 그 신발을 신고 뛰었었고, 그거는 이제 다리에 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바블라스트 4가 집에 왔거든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못 신었는데 지금 러너들 사이에서 그냥 일상 조깅화로 제일 유명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빠르지 않게 일상에서 뛸 때는 노바블라스트 4를 신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구입하였습니다. 슈퍼블라스트도 마음에 들어서 3위. 쿠션이 정말 좋아서 제가 일상에서 훈련할 때 신고 있거든요. 대회 때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신지 않지만 매일 6km, 7km 뛸 때는 늘 슈퍼블라스트를 너무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 2위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남다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위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부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2위로 밀렸습니다. 알파플라이 3는 신자마자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통통 튀는 느낌이 다른 신발하고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 느낌이 좋은데, 올해 제가 엉덩이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으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10km 대회 때만 신고 있고 훈련용으로는 신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10km 기록에 도전한다면 알파플라이 3를 당연히 신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는 아디제로 3 올 봄에 사가지고 지난번 풀코스 때 신어서 올해도 저는 아디제로 3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일단 카보나여서 빠르게 뛸 수 있거든요. 신발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빠르게 뛸 때 진짜 좋아요. 저는 하프 정도까지는 그 신발 신으면 기록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이 되게 칼발인데 그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뛰면 물집이 안 잡히고 이 멍도 들지 않아요. 근데 나이키 신발처럼 꽉 맞는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뛰면 한 30km부터는 발이 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맞는 신발은 하프까지만 신고 있습니다. 겨울 달리기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이런 패딩 같은 잠바를 훅 입는 게 아니라 안에도 얇은 히트텍, 그리고 그 위에 러닝 자켓 이렇게 입고 바지도 레깅스 얇은 거 위에 조거 팬츠 입으면 되게 좋은데, 영도에는 기모 레깅스가 좋아요. 나름 그 온도에 맞춰서 매일 뛰다 보면은 자기가 딱 원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뛰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 온도 체감이 너무 달라서 자꾸 뛰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발이랑 장갑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얇은 장갑 위에 두꺼운 장갑 이렇게 두 개를 끼면 손이 안 시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운 날은 핫팩을 들고 가기도 하는데 영하 20도 내려갈 때만 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수 운동화를 꼭 하나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방수 신발은 나이키 페가수스 쉴드입니다. 쉴드가 이렇게 방수가 된다는 말이어서
비 올 때도 뛰고 눈 올 때도 뛰다 보니까 그렇게 쉴드 신발을 꼭 하나 있으면 또 다 막혀 있어서 겨울에 되게 안 춥거든요. 바람이 안 들어와서. 근데 또 이런 신발은 무거워서 이 신발을 신고 매일 뛰다 보면은 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만 딱 신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쉴드 신발을 하나 겨울철에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 옷도 얇게 겹쳐 입고, 그리고 목토시 한 2-3개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모자 쓰시면 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승무원을 한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걸 좀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약국이 10평이거든요. 10평에서 9시부터 뭐 7시까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달리는 그 시간이 저 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진짜 그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아이 셋 키우는 직장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누구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아이들과 그 약국 안에서의 생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달리고 나면 그 쾌감이 너무 좋고, 지금 저는 동네에서 동네 엄마들하고 크루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엄마들하고 아침에 1-2명이라도 만나서 수다하는 그런 게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친구들하고 재밌게 새벽에 30분간 뛰고 있습니다. 새벽 러닝의 장점은 특히 저같이 애기 엄마들, 저는 이제 애들이 좀 컸지만 아주 어린 애기들은 아빠가 봐줄 수 있고 뭐 친정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뭐 집에 가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애기들이랑 다 잠든 시간에 여유롭게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 달리기이고, 새벽 달리기를 하면 그 시간엔 보통 약속이 없잖아요. 진짜 매일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을 하고 와서도 새벽에는 늘 뛴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달리기를 엄청 권하고 있습니다. 40대 엄마들이라면 늘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도 저녁을 막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금방금방 살이 찌거든요. 식욕 조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그 나비 모양 펜터민이랑 요즘에 핫한 위고비, 삭센다, 주사제, 이렇게 2가지가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약들인데, 저는 펜터민도 한 달 먹어봤고 삭센다도 딱 한 펜 맞아봤어요. 위고비는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가기도 하고 맞아보지는 못했는데, 펜터민도 제가 식욕 조절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한 달 처방 받아놓고 정말 못할 것 같은 날에 하나씩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집에 가서는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흘을 먹으면 확실히 안 먹으니까 살이 빠져요. 근데 약을 끊는 순간 요요가 2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2배씩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빠진 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요요를 너무 경험했고, 삭센다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느낌인데, 주사 한 번 맞으면 그날은 식욕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맞다 보면 위고비도 마찬가지인데, 식욕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근육은 없는, 볼품 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주사를 평생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도비만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 시작도 힘든 경우에는 몇 달 정도 잠깐 쓸 수 있지만, 이제 정상 체중의 여자분들이라면 다이어트 약 대신 달리기로 이제 식욕 조절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매일 하나씩이에요. 매일 하나씩인데 처음 먹으면은 반알이어도 충분히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몸이 또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정신적으로 안 먹게 만드는 약이다 보니까 펜터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자꾸 찾게 되거든요. 먹은 만큼 또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서도 보면 늘 먹던 사람이 다시 또 먹으러 와요. 늘 겨울 지나서 봄에 오시고 이제 여름 전에 오시고 계절성으로 늘 오시는데, 정신성 약물을 그렇게 먹는 거는 나중 노인이 돼서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중독성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뇨에도 도움이 돼서 당을 또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좀 더 있어요, 삭센다가. 그렇지만
삭센다도 금방 요요가 또 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만 쓰시고 늘 운동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맞아요. 당뇨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귀찮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삭센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훨씬 고가예요. 4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한 펜이 한 달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시중 가격이 50만 원 정도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너무 편리하고,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진짜 울렁거려요. 그래서 입덧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울렁거려서 뭘 못 먹는 거예요. 소화를 안 시키니까 배가 불러서 뭘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는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달리기를 한다 하시면 저는 공복에 달리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달리면 전날 먹은 거를 다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린 다음에 계속 공복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뭐 레몬이나 야채나 이런 걸로만 이제 보충을 하고 바나나 하나 정도만 먹고, 그 이후로 점심 때까지 식사를 많이 줄이고 이제 건강한 음식을 하면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술 많이 마시고 야식 많이 하시는 러너들은 한 10kg 정도는 이렇게 매일 달리기 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빼시더라고요. 이 열량을 태우는 데는 특히 공복유산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마 한 달, 2달 정도면 몸이 타는 느낌을 스스로 딱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체질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달리시면 많이 먹는 날이 있어도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진짜 이 대사가 빠르지 않아서 계속 군살이 생기고 내장 지방도 안 좋아지고, 제가 보기엔 달리기로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주말에 장거리를 뛰면은 그 장거리를 뛰면서 내장 지방이랑 군살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풀코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20km 정도 뛰고 오면 확실히 탄탄해진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도 확실히 붙고, 그 20km 정도 뛰는 거는 근육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딱 보면 복근이 달라진 게 전후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30분씩 뛰고 주말에는 10km에서 20km 정도 뛰면은 군살은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보강 운동을, 스쿼트랑 복근 운동은 정말 따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슬로우 조깅에 대한 걸 나와서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70세 넘어서도 저렇게 조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슬로우 조깅이란 게 걷기와 다르게 다리에 힘을 주거든요.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이게 슬로우 조깅을 하면 앞쪽으로 뛰게 돼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 걷기보다 근육을 훨씬 잘 만들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해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식단은 잘 안 했었는데 이번 춘천 마라톤 2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야채랑 과일만, 뭐 탄수화물이랑 육식은 오전에는 안 먹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아침에 너무 배고픈 날은 바나나 먹고 뛰러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갔다 와서 사과, 그리고 제가 비트도 좀 챙겨 먹고 있고 당근, 양배추 요 정도 해가지고 아침을 먹고요. 점심에는 현미밥, 곤약밥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랑, 점심은 잘 먹어요. 근데 늘 야채를 많이 먹어요. 양배추는 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박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은 샐러드도 이렇게 곡물 많은 샐러드 먹고, 점심은 뭐 닭 가슴살도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요. 또 저녁도 간단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5시, 6시쯤에 간단히 오트밀이나 이런 거 약국에서 챙겨 먹고 저녁은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춘천 마라톤 전후로 해서 제가 몸무게를 한 3kg 정도 이제 감량을 했고,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내년엔 채식을 한번 해볼까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이랑 두부로 해서 단백질을 콩류랑 해서 많이 먹어보고 이제 정말 러너로서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스를 제가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작년에 제가 종아리 부상으로 한 2달 정도 달리기를 못했을 때 파스를 정말 종류별로 다 써봤거든요. 소염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의 파스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소염 진통제에 써있는 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세클로페낙, 플로비프루펜, 이부브로펜 해서 그 펜자 들어가 있는 게 소염 진통제 파스여서 정말 아프실 때는 파스 혈류가 많이 돌아가는 그쪽에 파스를 붙여서 주무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인기 많은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빛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케토프로펜 성분 같은 경우들은 밖에서 뛰는 러너들은 안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 늘 통증을 달고 있는 만성 통증 러너들이라면 한방파스나 멘톨 성분의 파스들 이렇게 발라주시면 확실히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뜻한 파스 도움이 됩니다. 붙이는 파스에 알러지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바르는 파스 쓰시면 좋으시고요. 또 스프레이 파스도 시원해서 훈련 중에 쓰시면 혈류 효과가 좋아서 쥐나거나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막 다친 통증에는 얼음찜질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때 염증을 확 가라앉혀줄 수 있기 때문이어서 하루 이틀 된 통증에는 시원한 파스가 좋고요. 오래된 통증에는 이제 혈류를 잘 개선해줄 수 있는 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파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 중에도 보면 이제 카타플라스마라고 도톰한 파스가 있는데 그 파스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붙여놓고 떼었을 때도 잘 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얇은 파스 괜찮으시면 얇은 파스 쓰셔도 되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붙였을 때 알러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톰한 파스로 사셔서 붙이시면 되십니다. 러너들은 이 에너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도 잘 드시면 좋거든요. 비타민 B군, C군, D군 해서 매일매일도 좋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지만 마라톤 전이라면 아르기닌 같은 거는 이제 혈액도 잘 돌게 하고 심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 1주 전에서 2주 전부터 챙겨 드시면 좋으시거든요. 저는 꼭 아르기닌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쥐나 통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마그네슘은 축적 효과가 있는 거여서 한 일주일 전부터 마그네슘 약간 고함량 액상으로 미리 챙겨 드시면 이제 달리기 할 때 쥐나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을에 마라톤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감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꾸준히 챙겨주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경옥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아프거나 호흡기 질환 안 좋으신 분들은 폐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있어서 보약처럼 이제 달리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경옥고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실 수 있는 영양제들이 더 많잖아요. 네, 일반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약국에서만 사실 수 있는데 그게 허가받기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고 도움이 돼야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함량이어도 좀 더 까다롭게 걸러진 일반 의약품을 드시면 좀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 없이 약국에 오셔서 바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님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도 엉덩이 부상이 있으면서 정형외과에 다녀오면 정형외과에는 보통 근육이완제랑 아세클로페낙, 아세클로페낙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에 잘 듣는 진통소염제여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염증이 확실히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고 이제 통증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는 뭐 브루펜 계열, 덱시브브로펜 이런 건 진통 효과가 좋은 약들이고요. 그리고 달리는 도중에 너무 아프시는 분들은 이제 타이레놀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타이레놀은 간에 많이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같이 긴 장거리를 뛸 때는 이제 내장 기관도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간에 부담이 돼서 더 길게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남았을 땐 괜찮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을 때는 진통제보다는 오히려 파스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 소염제를 수시로 너무 아플 때마다 훈련하고 바로 또 먹고 다음날도 습관적으로 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간 수치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항염증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비트즙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뭐 강황이나 생강같이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항염증 성분으로 염증을 다루면은 좋고 장거리나 달리기는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있으면 꼭 쉬셔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다시 달리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는 진짜 큰 부상이 있거나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실 때 그럴 때 드시면 좋고 너무 아플 때 진통소염제를 먹고 통증을 달래가면서 뛰는 거는 이제 몸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젠식스 같은 경우는 브루펜 성분. 브루펜 성분도 신장에 또 안 좋아요. 브루펜 성분은. 근데 뭐 몇 알 먹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일단 다 간 대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느끼기에는 독성 물질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소염 작용은 좋지만 그런 독성 물질을 많이 먹는 거는 몸의 컨디션에는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달리고 나서 제 삶이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하루 종일 달리기 생각만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40대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스트레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 힘든 마음을 아이들도 저희들도 달리기라는 좋은 운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돈을 내야 되지만 정말 러닝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랑 집에 있는 러닝복 입고 가볍게 달리기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담아 제가 런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도 늘 오시는 손님들한테 약 드시지 말고 저랑 같이 달리자고 제가 맨날 권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네 크루도 벌써 30-40명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 그 재밌는 마음과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약사 정보라였습니다.